65세 이상 인구 중 80%가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아직까지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초과학자들과 임상학자들이 원인과 치료법 개발에 매진해왔지만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치료 수단인 인공관절 수술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0% 이상 급증해 2010년 기준 6만 5천 건에 달하고 있으며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질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표적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표적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년째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자가 히프2알파라는 단백질을 저희들이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프2알파를 억제하거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면 결국 근본적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찾은 거죠. 본 연구는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함으로써 네이처 메디슨지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연구로서 향후 퇴행성 관절염의 근원적 치료법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우수 연구 성과입니다. 심한 통증과 염증을 동반하며 활동 장애로 이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조직의 장기간 점진적이고 비가역적 손상이 누적되어 발병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퇴행에서 시작되는데 노인, 운동선수와 노동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골 퇴행의 원인은 노화, 유전자 변이, 성별 등 소질적 요인과 관절 손상, 비만에 의한 물리적 과부하 등과 같은 기계적 요인, 그리고 이로 인해 연골 조직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연골 조직에서는 연골세포가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기질 분자를 더 이상 생성하지 못하게 되며 MMP, 아담PS 등 기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어 이미 만들어진 기질 분자를 분해함으로써 연골의 퇴행이 진행됩니다. 본 연구팀은 전사체 조각인 EST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퇴행성 관절염 연골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하여 연골 퇴행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들을 동정한 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DNA로부터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자의 일종인 히프2알파가 연골 퇴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히프2알파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존의 연골 퇴행 유발인자로 알려진 MMP와 아담PS가 히프2알파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히프2알파의 결합 부위를 변화시킨 후 퇴행 유발인자의 발현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히프2알파가 주입된 연골 조직에선 MMP와 아담PS가 생성되는 것과 달리 결합 부위가 변화된 히프2알파가 주입된 연골 조직에서는 MMP와 아담PS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히프2알파의 연골 퇴행 유발을 확인하기 위해 생쥐의 무릎 관절에 히프2알파를 과발현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히프2알파가 관절 연골 조직에 과발현되었고 이후 연골 조직이 파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팀은 또한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인위적인 히프2알파의 과발현 시스템에 의해 유발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관절 연골에서만 특이적으로 히프2알파가 과발현하는 형질 전환 생쥐와 히프2알파 유전자가 결손된 유전자 적중 생쥐를 개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정상 생쥐는 생후 3개월 혹은 10개월에도 건강한 연골 조직을 나타내지만 히프2알파가 과발현하는 형질 전환 생쥐의 경우 생후 3개월에도 연골 퇴행이 이미 심각하고
10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연골이 파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 생쥐와 비교하여 히프2알파 유전자가 결손된 생쥐에서는 콜라겐 분해 효소 주입이나 인대 제거 수술을 통한 관절 퇴행류도 비교 실험을 시행한 결과 정상 생쥐는 모두 연골 퇴행이 일어났으나 유전자 결손 생쥐의 경우 연골 퇴행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찾지 못했던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되면서 전 세계 관련 의학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조차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향후 실험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히프2알파가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단백질이라는 것을 이제 네이처 메디신에 논문을 냈을 때 그쪽에 에디터 분들이 왜 사람들이 히프2알파와 퇴행성 관절염을 관련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은 아무도 그게 히프2알파가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쭉 스크리닝 해본 결과 이 히프2알파가 중요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소염 진통제와 이 수술적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의 시장 규모도 몇천억 원에 달하고 2010년도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약 6만 5천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이 히프2알파가 퇴행성 관절염을 억제할 수 있는 훌륭한 표적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 히프2알파를 억제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고 실제 이 약제가 사람에게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도나 그다음에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약제가 개발됨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발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